앞에 계시는 강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JP모건 한국 회장 겸 아태 지역 부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박태진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JP모건 이런 분야에서 2001년부터 해서 작년 연말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쪽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87년부터 직장생활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금융기관을 딱 2개만 다녔어요. 하나는 독일의 이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도이치뱅크라고 있어요. 도이치뱅크에서 87년부터 2001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JP모건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느낀 점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과 또 이제 뭐 큰 금융기관,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기관과 비교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금융을 이렇게 설명하면 또 더 뭔가 재미있을 텐데 또는 이거는 꼭 좀 알고 금융 산업에 입문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뭐 편하게 재미있게 같이 얘기하면서 2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좀 제가 바꿨어요. 뱅킹 앤 제가 이제 영어와 한국말을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이 정도 영어 단어는 항상 편하게 익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썼습니다. 그냥 얘기하시고 뱅킹이 뭐지? 은행 안에서 뱅크 안에서 하는 건가?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했죠. 뱅크는 근데 우리는 뱅크하면 은행 같은데 사실 증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안에 있는 기관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금융산업이 특징이 그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금융산업 하면 우리 어떻게 또 금융산업에 우리 진출할까? IBK를 갈까? 뭐 금감원에 갈까?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국민연금에 갈까? 직업군으로서 생각하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이게 뭐 계산 들어가지 못해도 되는데 이런 걸 알면 뭔가 유식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죠? 보시다시피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단어는 뭐죠? 퍼블릭은 뭐가 생각해요? 공기업 그죠? 국민연금 퍼블릭이잖아요. 프라이빗은 사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비밀도 되고 사기업도 돼요.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차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데 금융에서는 이미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일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은행도 부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두 개 종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뭐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관리하고 이런 그다음에 보관 업무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가적인 업무죠, 그죠? 보통 네트워크 사업, 뭐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에 해당된다는.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고, 뭘 기준으로 MNPI를 갖는 기준이죠.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이 금융에 있어서 중요하게 처음 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고. 이쪽은 발행자, 이슈어라는 게 발행자 기업이고 이쪽은 투자자, 아까 그 투자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 차이니스 월드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왜 그 어떠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을 한테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전달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차이니스 월이고
파이어월은 우리 알다시피 방화벽인데 방화벽은 금융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그 법인들, 법관들 간에 우리는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 은행과 증권과 카드사와 자산운용의 그 경계선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어요. 그 법인들 간의, 법권들 간의 경계선을 파이어월이라고 하면 은행에 들어가면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뭘 하지? 프론트를 하는 데가 있고 백오피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프론트는 보통 여기 나오는 고객과 실제로 인터랙션이 많이 있는 세일즈가 됐든 트레이딩이 됐든 이 고객과 아이디어를 됐든 아까 왼쪽에 있는 쪽이 그렇죠? 이쪽은 약간 후선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거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근데 중간에 하나 더 생겼어요.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뭐가 생기냐? 미들 오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중간 역할이라는 게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트레저리, 이제 자산 운용이죠. 유동성 관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인데 예전에는 그냥 쉽게 이쪽은 프론트, 조금 백 오피스였는데 이제는 미들 오피스라는 것도 생겼더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리스크 관리도 많이 달라져서 그럼 나는 셀 사이드가 맞나 바이 사이드가 맞나? 그럼 셀 사이드는 조금 더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플러스 이쪽 바이 사이드에 대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영업하는 쪽이라면 이쪽은 자산 관리, 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높이느냐. 이쪽은 사실 그래서 뭐죠? 수익원이 커미션. 이쪽은 롱텀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나는 셀 사이즈가 맞을까, 바이 사이즈가 맞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것도 같이 좀. 어차피 이제 그 본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중심이 되는 그 해봐라고. CPA 자격증을 따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목표를 정했으니까 이제 학원을 가면 학생들이 근데 하여튼 그만큼 저는 다시 보고 있는 회계가 또 새롭고 또 주위에 느껴지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이거 학교 다닐 때나 할 때 회계 대충 했거든요. 회계 원래 좀 하다가 뭐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거기 때문에 꼭 가지고 가시라. 자기 그게 또 회계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것이 취업할 때도 굉장히 그 상대방이 보는 그 뭐랄까요 그 인식, 선입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모 금융지주의 컴플라이언스 팀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컴플라이언스가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잘 안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붙들죠? 어떻게 계속? 근데 저희는 다 올라고 해요. 안 가. 그리고 점점 더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못 뽑아요. 없어서 시장에서. 그래서 점점 더 그게 이제 문화인데 그래서 외국 금융기관에서 컴플라이언스는 점점 더 어떤 뭐 프론트에 뭐 이렇게 뭐 팔고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 중요해지고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대학 전공을 독일로 하셨다면 금융 때문에 혹시 선택하신 거예요? 도이치뱅크. 그 대학 전공을 네. 독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예요? 네. 사실 점수가 좀 모자라가지고 저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딱 340점 만점에 300점인데 그게 참 아주 그 법대나 뭐 사회개혁 하기는 좀 모자라고요. 아까 좀 근데 제가 그때 겁이 많아가지고
그땐 저희는 예비고사 보고 그다음에 본고사가 있었는데 본고사 잘 보면 이제 되는데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하더라. 근데 뭐 문학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잘 몰라가지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그냥 정리해 너무 좀 뭔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시간 가져서 너무 고맙고요. 또 뭐 이후에도 궁금한 거 뭐가 됐든지 뭐 해주시면 저나 저희 직원들이 즐겁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